네, 감사합니다. 참깨 들깨 소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하게 된 농산업경영과 김미옥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좀 자급률이 낮은 것들만 하고 있는데요. 많이 재배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있는 작목이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아까 앞서 발표하신 분들과 유사하고요. 우선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가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사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깨,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에 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봤고, 이제 포장을 하실 때는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앞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하는가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의 변화는 참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영양적으로나 맛 그리고 냄새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 모두 우수한 그런 작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들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식물성 유진 중에서 가장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깨 들깨를 가지고 저희 소비자 패널 667명이 지난 과거 6년간 소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부터 살펴보면 의외로 이제 참깨가 계속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들깨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들깨가 지금 역전을 하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이 감소를 하니까 수요에 비해서 이제 생산된 것이 적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들깨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늘어남에도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인 것이 이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인데요. 보시면 참깨 같은 경우에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들깨 같은 경우에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참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하고 인도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상태고요. 들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하실 점은 지금 참깨 들깨는 수출보다는 신선 제품으로 수출되기보다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수출되는 것이 많은데요. 참기름과 들기름이 2014년까지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증가하다가 2015년 이제 오메가3 지방 성분에 대해서 일본에 알려지면서 수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본 수출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금 급격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가의 그런 인도산, 중국산 참깨가 많이 수입이 되면서 좀 가정에서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가공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제 자급률이 15% 아래로 떨어진 상태고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그렇지만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되게 밝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 먹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신선 참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들깨 같은 경우엔 구입액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가 2015년 약간 주춤했지만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주목하실 점은 참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입이 100명 중에 한 32명 정도는 사고 있는데 반해서 들깨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5명 정도밖에 사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구입액은 참깨보다는 들깨가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깨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름을 짜지 않는 용도로 또 이제 양념 같은 용도로도 사용이 되지만 들깨 같은 경우에는 양념보다는 좀 기름을 짜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등락이 들쑥날쑥한 편이고요. 들기름이나 기타 깨 가공식품, 여기 기타 깨 가공식품에는 이제 들깨가루나 깨소금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구입 비중이나 구입액이 아까 앞서 보신 그런 가공되지 않은 상태보다는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신선 제품을 사서 직접 가정에서 가공을 하기보다는 그거 가공된 제품을 사서 먹는 게 훨씬 편리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달리
현재 이제 이렇게 신선 참깨나 참기름, 들기름이 구입이 감소한 것은 우리 식생활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채소를 먹을 때는 거의 뭐 무침 요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양념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현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채소 무침 요리보다는 샐러드 등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좀 판매를 하려면 그 젊은 층들이 또 가공식품류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맞는 뭐 샐러드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드레싱류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농가 경영체 중심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반 업체들은 대부분 좀 저가의 그런 수입산을 갖다 쓰기 때문에 저희 국산깨 소비가 그러니까 국산깨를 좀 사다 쓰는 그런 것들은 좀 빈도가 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농가 경영체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면 훨씬 더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기름은 효능에 대한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2015년까지 자료로만 발표를 드려가지고 그 좀 증가가 이렇게 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언제 많이 사 먹나를 한번 살펴보면 신선 참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사 먹는데요. 주목해 볼 부분은 이때가 검은 부분이 좀 6년 평균인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앞당겨져 갖고 2015년은 구매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선 들깨 같은 경우에도 2015년이 과거의 6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당겨져 구매를 하고 있어서 만생종보다는 좀 조생종 품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심으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좀 명절에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좀 추석 명절에 많이 구입을 했던 것에 반해서 좀 설 명절에 많이 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이제 설 명절에 더 많이 사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명절에 많이 사 먹는데 2015년에 좀 유달리 설 명절에 많이 사 먹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보다 좀 일찍 구입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또 품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좀 기름이 많이 나오는 품종으로 좀 조중생종을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만생종보다는 조중생종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사 먹었나를 살펴보면 신선 참깨나 신선 들깨 모두 이제 무점포 판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선 들깨 같은 경우에 무점포 판매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까운 기업형 슈퍼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무점포 판매나 전문점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문점은 지금 유기농 마트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사고 있다, 구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타 깨 가공식품 같은 경우엔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점포 거래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점포 거래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점포 거래는 지금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노점, 산지직거래, 온라인 마켓, 로컬푸드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거의 산지직거래를 하고 계시고요. 산지직거래는 이제 다시 이제 농가한테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느냐, 아니면 방문을 해갖고 방문을 해서 직접 샀느냐 이렇게로 나눠지는데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을 해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점포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무점포 판매를 샀을 때는 국산임을 확신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꼭 무점포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좀 이제 국산 참깨나 들깨에 대한 원산지 표시랑 생산자 표시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 시에 이제 지역 축제 등의 이제 전시 판매 등을 이용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품목들은 이제 인터넷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를 좀 더 하시는 것이 홍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참깨랑 들깨는 주로 어떤 분들이 사드시나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소득이 낮은 분들인데요. 위에 부분이 소득이 적은 분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선 참깨 같은 경우에는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이 사드시고 있고요. 신선 들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득이 매우 낮으신 분들이 많이 사서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목해 볼 부분은 지금 신선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의 구매율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기타 깨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많이 사 드시고 계시지만 지금 들기름 같은 경우도 들깨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분들의 구입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살펴보면 좀 다들 예측은 하고 계시겠지만 연령이 높으신 분일수록 많이 사서 드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선 참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는 좀 차이를 많이 보였지만 2015년 오면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사 먹고 있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기타 깨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좀 많이 사서 드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기타 깨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의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들깨와 들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은 분들의 구입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들기름의 오메가3 함유율이 식물성 기름 중에 가장 높다는 것을 이제 건강에 민감한 고소득계층이 이제 캐치를 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들은 또 저가의 수입산보다는 국산 참깨 들깨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의 국산 참깨 들깨 선호 증가는 앞으로 국산 참깨 들깨 소비 증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대 이하가 들깨가루 중심으로 소비가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 들깨 같은 경우에는 좀 전망이 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사 먹는 분들의 그런 차이점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그래프에 그림이 유사한가 다른가가 중요한데요. 상위 구입자라, 그러니까 좀 많이 사 먹는 분들은 약간 20% 정도의 사람들이 3배 정도를 더 많이 사 먹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대 구매율이 많았지만 많이 사 먹는 사람들은 60대 구매율이 낮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좀 젊은 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사 먹는 분들은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많이 사 먹는다고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사 먹었는데 많이 사 먹는 분들은 또 소득이 높은 분들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기타 깨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의 구매율이 늘고 있다고 했는데 30대가 구매는 늘고 있지만 많이 사 먹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평균적인 것과 상위 소비자들이 약간 서로 이렇게 다른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참깨나 들깨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깨 원산지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입하는 참깨 원산지는 어디냐는 질문에 국산이라는 응답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고요. 주로 구입한다는 사람은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국산을 많이 구입을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83%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국산을 산다는 사람이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비중이 90%로 수입산을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원산지를 확인을 하는 사람들은 40, 50대에 분포해서 좀 자녀들을 자녀가 있는 그런 주부일수록 좀 원산지를 더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득이 낮은 분들보다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 조금 더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이는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은 약간 저가의 그런 수입산을 더 많이 사시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이 중요하지 않아서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안심할 수 있어서 원산지를 알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았는데요. 조금 재밌는 부분은 안심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 국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원산지를 그냥 단순히 알기 위해서라고 말한 분들은 수입산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안정성 때문에 더 이제 국산을 구입하시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근에 식품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산지 표시들을 믿지 못해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참기름 같은 경우에 이제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신선품보다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앞서 보신 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참깨를 그러니까 많이 사 먹는 사람들은 연령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사 먹었었는데요. 국산 참깨를 사 먹겠다는 사람들은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구매를 이렇게 국산 참깨를 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원인은 이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름류를 사용하는 그런 조리 방법에서 조금 더 간단한 그런 조리 방법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국산에 대한 선호를 실제 구매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무점포 판매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실 때 포장 크기를 어느 정도를 해서 팔아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포장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신선 참깨 같은 경우에 약간 소포장, 그러니까 기름을 이제 짜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신선 들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용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용도로 또 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용량을 크게 해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참기름과 들기름을 보시면 참기름이 들기름보다는 큰 용량으로 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기름이 약간 그런 이렇게 산패되는 그런 것들이 좀 늦는 그런 기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많은 용량으로 사는 것 같고요.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용량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큰 용량이든지 이렇게 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량을 크게 사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구이백도 들깨 그런 신선 들깨의 구이백도 많았지만 자기 혼자 먹기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비중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포장의 크기를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포장 용기나 그런 것들을 사실 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제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한 이제 수요는 이제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보도도 많이 됐고 해서 수요는 많이 늘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 샐러드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요. 신선 참깨나 들깨 같은 경우에 조금 과거보다는 앞당겨져서 구입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파실 필요가 있고 참기름과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명절 판매가 많은데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거는 명절에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선물용으로도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 같은 명절에 판매하실 때는 포장에도 좀 신경을 쓰셔갖고 포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축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기름과 뭐 전화로
사는 경우는 거의 아는 분들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을 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하셔가지고 조금 한번 신뢰관계를 쌓으면 그 거래가 굉장히 지속이 오래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산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지만 농업 경영체 스스로도 이제 이런 표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솔직히 들깨나 참깨 같은 경우에 크게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농가 어떤 개인 경영체 혼자서 이렇게 마케팅이나 가공을 하기보다는 이제 장목방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을 통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